용서받지 못할 폐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 신민섭 기자님. 네, 지난 13일 날 법원에서는 한 50대 남성에게 존속 살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5일 날 벌어졌는데요. 이날 네. 새벽에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이 50대 남성이 89세인 아버지를 상대로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어머. 폭행을 한 2시간 이어갔고 결국에는 둔기까지 사용하면서 어머. 결국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. 세상에 말만 들어도요. 사람이 할 짓입니까? 천하의 몹쓸 사람이에요. 구순을 앞둔 어르신 자신의 아버지를 세상에 2시간 넘게 때렸다고 폭행을 했다고요. 양지민 변호사님. 그런데 여기에 더 경악할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당시 모친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. 어머. 상황을 정리해 보면 네. 사건이 나기 이틀 전인 23일에 남성의 어머님과 이제 돌아가십니다. 사망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24일에 다음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뭔가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. 그러면서 폭행을 하게 됐는데 그 폭행의 이유도 어머니 장례식의 부의금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. 세상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. 지난해 6월에 이제 이 몹쓸 짓을 한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와중에 세상에 그 와중에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. 그런데 이게 장례식 부의금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? 김현주 평론가님. 정말 이 시점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잖아요. 그 어머니 장례식이 있은 다음 날, 그러니까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하.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식에서 이제 뭐 부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게 이제 자기 생각에는 맞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. 너무 조금 들어왔다는 거죠. 아하. 이거를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이제 처음에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뺨을 2차례를 처음에는 때렸다고 합니다. 어머.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제어가 안 됐겠죠. 평상시에 또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이 과거에 아마 부동산을 매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도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해 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유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폭행을 하니까 아버지가 몸을 좀 피했던 모양이에요. 어허. 그러니까 본인 아들에게 아버지를 데려오라. 어머.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다 해야 될지 데려왔다 해야 될지 그 표현도 좀 뭐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된 아버지를 손 발은 물론이고 둔기까지를 활용해서 아. 2시간이나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목격했던 그 아내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네. 아, 저렇게까지 사람을 폭행을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. 아하. 진짜 사람이 할 짓이에요. 자신의 구순을 앞둔 아버지를요 폭행을 하는데 그 폭행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잠시 피하니까 자기 아들을 시켜서 자기 자식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. 할아버지를 강제로 데려오게 해서 폭행을 이어가요? 사람입니까? 사람이에요. 그런데 앞서 얘기 중에요.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고 폭행을 한 것도 기가 찰 일인데 잠시 나왔지만 양지민 변호사님 부동산 문제는 또 뭡니까 그러면?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2년이잖아요. 이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어허. 2012년에 남성의 아버지에게는 대구 소재 이제 부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. 아, 이 부동산 팔지 말고 갖고 계셔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이후에 부동산을 아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이제 판 겁니다. 아하.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부동산이 이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사실은 본인의 재산도 아니잖아요. 네. 그런데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익을 못 누렸다라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. 나는 경제적으로 자녀들 부양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건 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아서 그런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고요. 네. 평소에 이 남성이 술을 마시면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간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해요. 그래서 평소에 누나라든지 뭐 아내 그리고 본인의 이제 아들도 술을 마시고 폭행하는 일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하고요.
있고요.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가 존속살해 혐의와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혐의인데요. 네. 본인이 지금 이 필리핀 국적의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필리핀 국적의 여성에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그 아들에게도 폭행을 하고 이 아이가 12살이거든요. 어머. 그랬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이제 아동학대 혐의까지 묶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몹쓸 폐륜 50대 남성이요. 세상에 이런 짓까지 저질렀대요. 당시에 그 폭행 당시에 신민석의 구체적 정황이 조금 더 드러난 게 있는데 자기의 가족들 뭐 아내, 아들한테도 무슨 몹쓸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정황입니까? 네,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 정황들은 뭐냐면 사실 이제 피의자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태도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. 뉘우치고 뭐 반성문도 제출하고 그렇죠. 그러면서 양형을 하는 판사에게 호소해가지고 조금 더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한 방식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있겠죠. 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뉘우치는 방향보다는 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데 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많이 드러났습니다. 어허. 첫째로 이제 그 폭행 과정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내 뒤에 숨으니까 아내한테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며느리 뒤에 숨은 거 아니에요 지금 폭행을 피하려고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내 보고 나가라 비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어머.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큰 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봤지 어머.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.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다. 뭔가 좀 같이 가봐야겠다 얘기하니까 뭐 그럴 필요 없다, 상관없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머 세상에. 나중에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 오니까 아내한테 쉿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어머, 세상에.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. 뭐 이런 정황들 놓고 봤을 때는 뭐 고의성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은 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.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요.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. 이 천하의 몹쓸 인간, 어떤 처벌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까? 양지민 변호사님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은 그런 살해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. 네.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고요. 네. 이후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본인의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.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,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이 징역 30년 선고가 된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동학대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. 일단은 뭐 아버지가 둔기로 맞았고 그리고 12살의 아들이 이제 폭행당했다라는 점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